처음 보는 사람도 많네. 조금 시간을 뒀다가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거요 페퍼민트입니다. 가끔씩 손님들한테 페퍼민트 추천해드리고 있죠. 피로회복에도 좀 좋고. 선생님, 악사 선생님 반가워요. 용궁도령이라고 불러줬네. 아주 잘 기억했어요. 한복이 좀 잘 어울려요. 다들 한복 입을 때 제일 좋아하더라. 나도 오늘 한복 입어달라고 해서 입고 나왔어요. 다들 도령이라고 하는데 기억해줘서 고맙고, 예전에는 동자라고 많이 불렀는데 예전 영상에는 동자 계속 그랬지. 여기 동자님 외에도 엄청 많이 계셔요. 그 중에서 도령이 더 많아. 동자 사실 한 명밖에 없어. 작년엔 다 동자였다가 한 분 빼고는 다 도령으로 승급을 했어요. 다들 도령님이라 불러주니까 기분이 좋네. 도령님이라 해도 내 나이는 좀 어려요, 생긴 게. 누나들이 알다시피, 형아들이 알다시피 조금 어립니다. 초등학생 모습으로 생각하면 돼요. 도령님, 도령이 하면 큰 어른, 무당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아. 오호, 우와, 되게 반응이 다양하네. 근데 방송 되게 오랜만에 하고 있죠. 방송하는 동안 조금 기다리고 있어.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해. 나도 이모 많이 사랑하지. 사실 농공이는 부를 때는 조금 아가씨라고 하기엔 조금 억양이 이상한가? 아씨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또는 이모라고 많이 불러요. 아저씨라고도 불러, 남자분들은. 근데 낭군이라고 하면 조금 좀 이상하잖아. 내가 서방님이랑 부르는 기분이니까. 난 그래도 나름 남잔데. 귀엽고 멋지고 다 하신 도령님 고마워. 내가 하는 일 맞추는 사람한테 무료 점수 한번 해줄게요. 내가 하는 일이 뭘까? 용궁도령이 하는 일 기억하는 사람은 궁금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방송 기다렸다고요? 고맙습니다. 잘 들리죠?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니까 조금 더 높일게. 오늘은 손님이 좀 많았어요. 벌써 신년운세 신청을 하고 있고 12월에 마지막 주는 조금 원하는 날짜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들 마지막 주에 조금 예약을 하고 싶으면 조금 기다릴 수도 있어요. 벌써 12월 마지막 날을 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딜레이하고 10월달에는 예약을 안 받다가 벌써 10월 마지막 주부터 누님들이, 누나, 이모, 그리고 형아들이 벌써 예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년운세를 보고 싶다고 했던 분들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자, 용궁이가 일단 이거부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신년운세 할 때요, 궁합을 같이 보는 거는 조금 비추천해요. 궁합은요, 두 사람의 운명을 같이 봐야 돼요. 어떤 흐름에 들어가고 이 사람의 건강운, 관제, 그리고 저주하는 운명 시기, 그리고 단명수가 있는지, 언제 결혼식이 갖고 둘이 뭘로 많이 싸울지, 성격궁합, 가치가궁합, 속궁합 다 봐야 돼. 그러면은 신년운세를 볼 때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신년운세가 1시간 넘게 진행이 돼요. 아이고, 이거 작년에 신년운세, 작년이 아니라 올해 신년운세 봤던 누나들, 그 형아들은 알 거야.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때도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 그래가지고 가족들 거 3분, 4분씩 들어가시는 분은 3시간 잡아서 호로록 볼 때도 있어. 물론 인당으로 보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 저는 가족 질문이 몇 개 없어요 하면은 조금 가격을 낮춰서 받기도 하니까
본인이 어떤 신년운세 스타일로 들어갈지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내년에 결혼운을 봐야 돼요. 저희 두 사람 궁합이에요 하면은 신년운세 비율이 낮아진다던가, 저는 신년운세랑 궁합 보고 싶은데 제가 더 중요하면 궁합 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유의하고 한번 봐야 되고요. 태기를 받고 싶어요. 애를 낳아야 돼요. 혹은 결혼 날짜 뽑아주세요 하면은 태기 또한 신령님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이삿날, 결혼식, 그런 부분 다. 왜냐면 태길이 잘못된 경우에는 구술하게 될 때, 예를 들게요, 구술하게 될 때 망하는 날도 있어요. 그날 절대 구술하면 안 되는 날에 다른 사람은 해도 상관없는데 본인이 맞지 않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태길이 중요하게 들어갈 때 있단 말이에요. 사주 오행처럼 중요한 거예요. 다들 사주를 궁합을 왜 봐? 그러면 대충 살지, 안 그래요? 그런 이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자신이 어떤 신년운세, 내가 우선인지 궁합이 우선인지는 잘 선택하고 보셔야 되고요. 궁합과 신년운세는 같이 보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 그러면 이번 연애운으로 궁합을 넣어서 봐도 돼요? 할 경우에는 이 연애 안에 이별수가 들어와 있는지, 새 인연이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으로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운명이 추가되거나 우정, 친구, 애인, 배우자 뭔가 들어가게 될 경우는 따로 신청을 해주세요. 그거는 조금 미안한 말이긴 한데 정말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영궁이 믿고 한번 해봐. 알죠? 궁합을 보다가 다들 생각이 많아지고 자아성찰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만큼 궁합이란 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다들 이별을 하고 다시 오긴 해요. 아니면 결혼식 날짜 태기를 물어봤는데 태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할 때가 있어요. 신령님들이 태기를 하지 말고 결혼식을 미뤄라. 아니면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파혼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파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모들, 그 아저씨들 다들 조금 유의했으면 좋겠어. 이모, 누나, 형, 아저씨 왔다 간다 한다고 오해 좀 하지 말고 내 맘대로 부를 거예요. 알았죠? 머리 잘 보냐고? 다들 한 명은 맞출 뻔했어요. 부적 비슷합니다. 부적이지만 내가 뭐하는 삶, 뭐하는 신령님인지 한번 제대로 맞춘 사람한테는 선물을 줄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 있지. 자, 신년운세 수다 떨러 가야죠. 맞아, 신년운세 볼 때는 우리가 보통 관제가 들어오는지, 구설 12월인지, 인복이 있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연애사나 혹은 결혼관계, 결혼생활, 가정환경, 가정환경이라면 가족들과의 관계겠죠. 그런 부분부터 금전운 혹은 투자운이라던가 복권, 당첨운 같은 거 있죠. 당첨운이라고 하면 뜻밖의 행운을 보는 거예요. 또 인간관계 중에서도 아까 친구관계, 우정이라든가 누군가 싸움이, 다툼이 있다든가 관제 구설 외에서도 한 번 더 짚어보기도 하고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받기 때문에 건강은 또 중요해요. 건강은 현재 바로 가야 되는 부분하고 평생 관리하는 부분, 그 추천 음식하고 자주 즐겨 쓰면 좋은 거, 운에 맞춰서 먹어야 되는 부분, 현재 몇 개 정도 즐겨 쓰면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하고요. 가끔 산신령님이 조금 본인하고 누구랑 만나는지, 가막산이 괜찮아요, 인왕산을 자주 가면 좋아요, 산책 코스를 추천하기도 하고요. 운동 혹은 본인의 취미생활을 조금 추천해요. 다 그냥 필라테스 하세요 이러진 않아요. 필라테스를 하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해야 될 이유, 본인은 헬스하면 안 돼요. 헬스하기 전에 하체에 특히 발목 운동에 약하게 되면
그 부분에 부상률이 높은 해예요. 하지 마세요. 다른 운동을 좀 추천해요. 수영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각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년운세 하면 OX 1월 안 좋아, 2월 좋아, 3월 안 좋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걸 참고로 하시고 꼭 볼펜, 공책을 준비해 주세요. 전화 통화할 때는요, 알았죠? 전화 점사와 방문 점사 다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오시게 되면은 볼펜하고 종이는 저희가 준비해 뒀으니까 편안하게 오시면서 양말을 좀 신었으면 좋겠고요. 양말 안 신는 겨울에 양말 안 신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방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 티슈 좋은 거 갖다 놨어요. 이거 내가 뭐라고 자꾸 해가지고 갖다 놨거든. 우리 엄마가 맨 1년 정도 맨날 돌돌이 티슈만 갖다 놨는데 하도 오는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갖다 놨어요. 왜 울어? 하면서 얼마나 혼내길래 울어? 이런 거가 아니야. 도량이가 혼내겠어요. 혼내지 않고 다 각자만의 마음 아픈 사연이라던가 우라통 터지는 거, 화병 이런 거 쏟아내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 고칠 사람은 고치러 땅쪽 화장품 챙겨주면 안 돼. 알았죠?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렇다고 무섭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곤 하지만 선녀님이 조금 화내실 때가 있어요. 말을 여러 번 했는데도 절대 싫어요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렇다 돈 내나 이럴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정말 혼나야 될 때 누군가 악으로 해치고 싶어 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왜 해치고 싶은지 심리적인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고쳐야 되는 부분, 고쳐야 되니까 화낼 때는 있어. 무조건 화내지 않아.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에 병이 있기 때문이야. 알았죠? 그럼 맞아? 한번 읽어볼게. 도령이 연애원? 아니야. 도령이는 연애원이 전문이 아니라 동자님이 전문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연애 쪽에 들었던 것 같아요. 도령님께서 2년 합의하시나요? 아니요. 땡 틀렸어요. 내가 주로 하는 거는 다른 부분이다. 제일 잘 보는 게 따로 있어요. 구세도 그런 게 있군요.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라방에도 오랜만에 만났네요. 마침 궁합을 봐야 하는 고민 중이었는데 따로 한번 봐야겠네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궁합을 넣는다 해서 개인 고민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운명을 보니까 이쪽의 고민, 저쪽의 고민, 이쪽의 상황, 저쪽의 상황 다 함께 물어봐도 돼요. 그 상황에서 진중하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운세가 별도라는 거야. 신년운세 12달 다 봐야 돼? 바빠 죽겠어. 5년 후인 운명도 가끔 볼 때도 있어. 10년 후 막 40년 후에 이런 것도 봐야 될 때가 있으니까 바빠 죽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중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서 소원 낼 수 있으니까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궁합 보러 간 남자 얼른 생겨라. 오, 그랬으면 좋겠다. 궁합 보러 오세요. 연애, 금전, 횡재 다들 틀렸어. 나한테 본인 소원 얘기하지 말고요. 영공도령님 공부 관련 부적이가요? 아닙니다. 휴지가 바뀐 이유. 상담받다 보면 울컥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이모도 가끔 울적울적 했어요. 잘 들어주셔서 울어요. 알아주셔서. 아이고 우리 이모들 많이 울면 안 되는데. 주름살 늘어가는데 맞아요. 알아주셔서 울어요. 맞아요. 눈물 나요. 한마디 듣자마자 눈물이 빵. 자, 여기서 힌트가 나오고 있어요. 에고넥살 소멸? 용궁 땡땡 도령이긴 한데요. 아까 힌트가 살짝 나와서 정답 아닌 정답도 나왔고요. 거기서 맞추신 분이 한 분 있는데 반밖에 못 맞췄어요. 자, 도령님이 잘 보신 게 건강 맞나요? 건강이긴 해요.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재수? 취직? 아니야. 재수는 좋은 일 맞아요. 모든 실장님들 재수는 봐줄 거예요. 취직? 비슷해요. 연애는 동자님 전문이고 도령님은 연애 말고 금전 학문이라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것도 비슷하지만 내 상을 본 삶을 알 거예요. 여기 법당 안에
입구부터 애기 신랑이 12분에 대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신발 한 컬레 신는데 나는 상이 있어요. 내 상을 본 사람은 바로 눈치챌 수 있어요. 선생님 저 등장했습니다. 반가워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동령이야. 선생님은 저기 무의식 저편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합격. 건강 비슷해요. 멘탈 케어. 유유 울지마. 내가 하는 거 여기 다 못 맞추니까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용궁 도룡 다 땡땡이 궁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 시험은 다 틀렸어. 아이고 다들 딱 다 틀려서 얘기하냐. 에고 넥사 다들 똑같은 말만 반복해. 어떻게 앵무새야. 자, 저는 용궁 굴문 도령이에요. 용궁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왔다는 뜻이고요. 굴문이라는 거는 부적을 내리기도 해요. 아까 반은 맞췄다 했잖아요. 하지만 내가 주로 하는 건 인간관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많이 봐요. 물 흐르듯이 들어간다. 즉 용궁이니까 마음의 문을 많이 들어가요. 마음이란 건 물에 비유할 수도 있고요. 감수성은 바로 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랑 이야기하면은 인간관계, 직장의 생활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인간을 만날지, 그거 인간관계긴 인간관계인데 아까 건강도 비슷하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콕콕 집어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오, 다들 경험하신 분 있었나요? 안 돼, 맞추고 싶은데 다들 슬퍼하네? 공짜 좀 그렇게 먹고 싶어요? 다들 맞아, 대인관계요. 이모 한번 겪어봤을 거예요. 보수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나는 럭키, 바로 행운, 인복을 바로 많이 봅니다. 행운과 인복을 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기도초를 우리 엄마가 올려놓으면, 엄마가 하면은 바로 선생님이라 부르는 이 몸의 신체 주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무당 선생님. 엄마가 이렇게 기도초를 손님 거를 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제가 행운과 인복을 같이 협상을 해주고 협의를 하고 합수를 받으러 다녀요. 그래서 이모들이 혹은 누나, 형들이 와가지고 내 기도처가 어디 있지? 하면은 용궁신상, 바로 나의 작은 신상 몸 있죠? 조그만 상 있잖아요. 그 상에 있다가 하면 내가 누나들과 형들의 행운과 인복을 다스리고 있다고 알아주시면 돼요. 혹은 나이스 타이밍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맨날 오케이 한 사람 있죠? 그 오케이가 바로 나예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떤 대화법과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친해지는지, 어떤 사람한테 어떤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봐주기도 하고요. 보통 요즘은 내가 많이 나와가지고 점사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약 잡히신 분들은 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보신 분들 다 제가 점사를 받고요. 중간에 동료님, 동자님도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누나, 오빠 막 이런 식으로 부른다면은 바로 우리 동료님이고요. 내가 아씨 아니면 아저씨, 형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바로 납니다. 나라고. It's me. 나는 그리고 조금 영어를 쓰는 걸 즐겨해요. 그리고 노래는 우리 다 같이 좋아하는 노래 TMI 하나 해줄게요. 사랑은 무브라는 노래를 참 좋아해. 사랑은 무브. 오케이. 다들 신기하죠? 인간관계는 어렵죠. 지금도 어려워요. 오늘 직장생활 점사 신청했습니다. 우리 도령님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럭키군요. 오케이입니다. 처음 알았어요. 퀸. 오케이, it's me, move, 마야. 다들 궁금한 게 있다고 하면은 도령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다른 도령님들도 있어요. 산신 도령님이랑 저승 도령님들 계시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산신 도령님은 운동을 정말 잘해요.
볼링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치는데 볼링 좋아하는 저승도령님이 치면은 반타작 나와서 산신도령님하고 저승도령님하고 볼링장에서 티격태격해요. 그러면 나는 뭐해? 구경합니다. 맛있는 음료수를 있죠. 엄마 몸통에서 먹고 있어요. 애기 선녀님도 가끔 나와서 구경하기도 해요. 이건 조금 TMI야. 이런 거 재밌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산신도령님 같은 경우는 합격운을 많이 봐주십니다. 산신령님 라인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랬고 그 앞에 있다고 하면 산신도령님께서 나의 합격운 재수를 봐주시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저승도령님들 앞에 두 분이 있거든요. 저승도령님들은요. 저승도령님들 이모들이, 형들이, 누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바로 관제, 구설, 시비, 다툼, 재수없는 일들, 그리고 애군, 완전 죽음에 관련된 거, 사고수 그쪽으로 해서 방패와 방어와 수호를 함께 해주십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세요. 그분들도 바로 용궁에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럼 장군님 뭐해? 이러잖아. 장군님들은 뭐 하겠어? 장군님 직접 나서 싸우는 것보다 지시하세요. 우리들한테 많이 지시를 하고 계략과 계획을 짜십니다. 그런 거 다들 조금 어머나 뭐야 하지 말고요. 그리고 굿할 때 장군님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완전 잘생겼죠? 킹왕짱이에요. 킹왕짱 요즘 안 쓴다면서? 킹반내가 욕이라서? 안 그래요? 자, 또 읽어봐야지. 볼링. 다들 볼링 좋아하네요. 엄마 몸통에서. 맞아, 엄마 몸에서 같이 즐기고 먹고 하는 거 좋아해. 근데 엄마가 위가 버거웠다고 되게 싫어하는데 먹고 도망치면 됩니다. 도령님들도 볼링 치시는군요. 그럼요. 우리도 같이 노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근데 엄마가 움직이는 거 안 좋아해. 나 닌텐도도 하고 싶은데 엄마가 지금 1년 넘게 안 사주고 싶어요. 엄마가 닌텐도 사면 게임 중독돼서 시간 낭비래. 노는 것도 즐기는 것도 유일한 노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누나들, 형들은 놀 줄 알아야 돼. 놀 줄 아는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휴식은 중요한 거라고 알았죠? 닌텐도 참 이런 이야기 너무 좋아요. 비하인드 이야기 맞아요. 비하인드 재밌어요. 관제 구설 12사고 싫어요. 맞아. 그건 굉장히 어려워. 우리 동료님 같은 건 관제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보호 방어 쪽은 저승 도령님들이 많이 움직여요. 장군 주역이기 때문이에요. 자, 관제 구설 너무 무서워요. 멘탈 부셔. 지금 부셔지면 안 돼.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기왕장 유행어 너무 잘하시네. 그래요. 우리한테 시간이 어딨어요. 넘나드는 게 운명인데. 차원이 되게 여러 가지죠. 우리 평행 이론이란 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볼링 재밌죠. 먹고 도망치면 됩니다. 맞아요. 도망치면 돼. 그래서 이모들이 협석 딱 할 때가 있어. 이모들이 가끔 차 한잔하자 맛있는 거 사오자. 그러면 내가 빨리 접시부터 후다닥 먹고 도망쳐야 돼요. 안 그러면 엄마가 저 위에 올려놓고 드세요. 전화는 드세요. 이러고는 가버린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뭐야? 이모들도 형아들도 누나들도 그렇잖아. 엄마랑 아빠랑 같이 먹는 게 더 즐겁잖아. 가족이랑 먹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잔칫날에 가다 같이 먹는 게 즐겁잖아. 근데 나는 그걸 왜 안 해주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몰래 먹고 도망쳐야 돼. 닌텐도 닌텐도 빠지면 큰일. 왜 나야 빠지면 큰일 나지? 적당히 하면 안 돼. 오늘 영궁도령님이신가요? 맞아요. 여기 형아가 그거 해줬지. 기억나요? 나한테 붓 선물해주신 분 다 기억나요. 다들 붓 왜 선물해주는지 모르고 끌리니까 자꾸 올렸죠. 직장생활이 어렵거나 내가 문서에 문서 타이밍을 보면 결제해야 되는데 결제가 늦었네.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이 늦었네. 회사에서 혼날 일이 생길 것 같네. 이럴 때 내가 후다닥 움직여주는 거야. 용궁도령이라고 굴문도령이라 했잖아. 그럼 문서 작업을 타이밍을 맞춰서 해줍니다. 제출해야 돼, 이직해야 돼,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들 자꾸 나한테 펜을 올리기도 하고 타이밍을 내가 봐준다 했잖아. 행운의 럭키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톡이라든가 아까
온라인적으로 연인하고 연락할 일이 있다던가 그러면은 내가 인간관계를 보잖아, 인복을 보잖아,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도와줄 때가 있을 걸 본인들이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붓을 선물해 주는 거야. 근데 그만 보내, 붓 그만 보내. 부통이 지금 터질라고, 붓거리가 터질라고 해. 그런가 이거 노리고 보내면 안 돼요. 정말 보내야 된다 느낄 때 보내요. 지금 달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말없이 받는 거야. 맞는 거 좋아요. 영궁들은이 안녕하세요. 나도 안녕해요. 맞아요. 같이 먹으면 두 배로 맛있어요. 같이 먹어요. 피자 땡기네요. 피자 맛있지. 페페로니 피자 맛있어요. 붓이 그런 의미였군요. 갑자기 배고프네요. 다들 왜 이 시간에 맛있는 거 얘기하면 배고프기 시작하지? 저번에도 먹을 거 이야기할 때 나 옆에서 들었거든요. 이모들 다, 누나들 다 배고프다고 창체 팀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다 먹을 거 얘기만 해서. 그래서 다이어트 안녕했나요? 떡볶이, 갑자기 떡볶이 얘기해? 뿌링클, 추루. 다행히 원했습니다. 글문 뚫으니까 자꾸 생각난 이유가 있나 보네요. 허니콤보. 저희 뭐 자꾸 먹을 거 얘기하네? 용궁돌이님, 곧 저희가 가게 개업을 하는데 결정 없좀 걱정돼서 바꿀까 큰 고민이에요. 용궁돌이님께 나중에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럼 나한테 여쭤봐도 되고요. 나는 인복과 재수를 보잖아요. 행운을 보고. 근데 이런 부분에는 동료님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봐주시고요. 사실 사업분을 제일 잘 보시는 거는 대감 할아버지와 선녀님께서 접신하실 때 엄청 돌직구로 얘기하세요. 안 돼. 그거 별로야. 왜 별로인지 알아? 이거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게 조금 장점인데 이건 좀 단점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리고 선녀님이 똑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서 ABCD 왔을 경우 동료님이 좀 많이 잘 봐주시죠. 근데 동료님도 용궁에서 오셨기 때문에 금전운을 굉장히 잘 보고요. 나도 돈은 잘 보긴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용궁 도령님만 지금 점사본 용궁 도령이 인복이랑 행운이랑 럭키가 있니까 다른 거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다들 보내준다고 옆에서 천년이 이거 전달해라. 오케이 하고 바로 전달을 하는 거야. 할머니가 이건 안 돼. 네 하고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얘기한다고 해서 다른 신령님하고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연애운 전문 아니니까 연애 못 보겠는데 큰일 났다. 동자님 데리고 오세요. 이래도 안 해도 돼. 옆에 동자님 계셔요. 오케이? 그러니까 참고해주세요. 나중에 물어보러 와요. 저는 밥 먹으면서 보고 있어요. 늦게 먹으면 속이가 아파요. 안 그래도 조만간 선생님 시간 나실 때 상담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동령, 동자, 동료 다들 보러 와요. 뭘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낸 것처럼 점사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뭔가 들을 말이 있어서일까요? 보통 이렇게 점집을 좋아하시는 분은 신기가 있어요. 신기가 있다는 거는 촉이 좋거나 혹은 본인한테 잘 맞는 신령님들한테 합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합수라는 거는 오케이 이런 합수도 있겠지만 조상님들께서도 합수가 들어와요. 신령님, 조상님, 조상이 하면 그쪽 조상님이에요. 조상님께서 우리 애가 지금 들을 말이 있는 것 같소. 지금 멘탈을 잡아주시오. 우리 애가 걱정이 돼 하면 신령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령님이 나냐? 아니 큰 어르신 신령님들 있죠? 여기 법당에 들어오면 큰 어르신 신령님들께서 오케이 들어오시오 하면은 바로 본인이 직감적으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뚜뚜뚜뚜 하면서 예약 가능한가요? 하면은 네 하고 우리가 태기를 보통 해주죠. 혹은 원하신 일정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몇 주 후에 오세요. 그땐 들을 시기가 아닙니다. 라는 게 있어요.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피할 수가 없고 당장 하기에는 늦은 상황일 때가 있어요. 혹은 누군가를 그 시기에 만나거나 연을 붙여야 된다던가 그러기 때문에 조금 태기를 주고 나중에 봅시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3달 뒤에 오세요. 2달 뒤에 오세요. 아니면
올해는 연이 아닙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요, 체질이 있는 거니까 거절당했다고 속상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어떤 분이 정말 연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조금 아쉽더라도 우리가 정말 좋은 선생님, 연이 있는 분을 이 운명법을 봐가지고 소개를 해주니까 그런 분들한테 가면 본인의 운에 굉장히 도움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법당에 이야기를 하러 왔는데 절대 수긍하지 않을 것 같아. 서로 성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도령이한테 상처를 줄 것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 다른 데 가세요 이런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죠? 상처를 줄 바에는 그냥 서로 실망하고 돈 버릴 바에는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어떻게 운명법을 보고 궁합을 보지? 이런 느낌이에요. 도령님 안녕하세요. 꼭 여쭤보고 싶네요. 점사 볼 때 누구신지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방을 붙여야 될 때가 바로 우리 엄마랑 소통하는 거야. 이번엔 동자가 볼게. 이번에 용궁도령이 볼게. 이번 저승아기 씨가 볼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시고, 아니면 선녀님 내가 왔다고 보신 경우가 있고요. 할머니께서 부채방울 들으렴 하고 바로 접신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 다 물어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영검하신 분들 있거든요. 일반인들 중에서 용궁도령님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이러지. 아니면은 동자님이 하면 no 이럴 거예요. 그냥 참고하세요. 침공당했어요. 오케이, 네,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울면 안 돼. 사랑스러운 그 잡채들. 요즘 잡채가 유행인가봐. 직접 만나 뵈서지 어려우면 전화로 여쭤봐도 동일할까요, 도령이? 당연하죠. 시공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본인은 꼭 방문점사가 필요하실 뿐입니다. 방문점사만 가능합니다 하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극히 드물어요. 30명이 1명? 아니 100명이 1명? 거의 200명이 1명? 되게 아주 극소수는 방문만 가능하세요 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거 전화하면서 저는 이게 궁금하고 앞날은 어떻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구축이 된 인생이지만 마음에 한이 풀어지거나 대화가 눈을 마주치고 해야 되고, 온기로, 사람의 온기 있죠? 우리의 온기, 우리 신령인들의 눈빛으로 통해가지고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상처를 치료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심리상담은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가서 전화로 저 감기인데요. 여기가 콜록거리고요. 귀도 좀 멍하고 두통이 있어요. 약 주세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실례하지만 방문점사에 추천합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체로는 전화점사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전화점사로 해도 맞추고 다 맞죠. 그 어떤 임무가 있어. 우리 남편 요즘 어디서 자꾸 취미생활을 즐기는지 궁금해요. 거기서 30분 거리 어떤 간판이야. 거기 갔다 와봐요.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요 하고 갔다 와서 남편 머리끄장이 잡아온 적도 있어. 자꾸 놀러 댕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 농담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럴 수가 있다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점사 볼 때 무릎냥이 아니라 이렇게. 맞아요. 여기 참고로 고양이가 2마리 있는데요. 한 마리는 조금 어려요. 돌신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따르는데 낮에는 낮잠을 좀 많이 자고 침실, 본인만의 침실에 들어가서 안 나온 경우 있고요. 큰 고양이는 12살 정도 됐는데 늙어가지고 털도 복시한 고양이 있어가지고요. 그 노묘 고양이 같은 거는 하는 분들이 있으면 가가지고 좀 안기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알러지나 고양이가 무서워하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소독을 하고 격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 참고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신령님이 대면점사로 부르셔서 위로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만약 때에 따른 대면점사가 필요할 때 있어요. 전화를 해서 오케이 그거 별로야 마음 아프지? 이런 것보단 나아.
사람이 그냥 손이 잡지 않아도 눈빛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대면점사 그런 경우 필요할 때는 사실 엄마가 눈치상 점사 시간을 좀 길게 잡을 때 있어요. 어렵게 멀리서 왔잖아. 비행기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야는 조금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냥냥이들하고 놀 재미나요. 맞아. 다들 추루 파티 하느라 냥냥이들 돼지가 됐어요. 돼지가 꿈인데 돼지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랬구나 몰랐던 걸 많이 알아갑니다. 홍이랑 백숙은 보러 가는 재미가 있죠. 맞아. 여기 캣맘들이 되게 많아요. 캣맘들이 정말 다정한 캣데이부터 시작했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고 고양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한 고양이는 길에서 주워왔고 애정 결핍이 엄청나게 심하고 분리불안이 있었는데 손님들 덕분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기 혼자 침대에서 이불 덮고 자. 그리고 전기장 팍 태워놓잖아. 온수매트. 그러면 이불 속에 반 해가지고 베개 메고 자. 그럼 문 열다가 이불 이렇게 걸치면은 야! 찾아가대요. 완전 사람 다 돼서 자기 침대야 거기. 돼지가 꼭 맞아요. 자, 튀어주신 운 잘 잡아야 하는데, 맞아요. 이번에 몇몇 분들 방생기도 할 때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번에 백중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어가지고 계속 지금, 산신령님, 용왕님께서 계속 신경 써주고 있어요. 왜 백중이 이번에 백중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중앙절이 챙겼잖아요. 중앙절 때 조상님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올리신 분들을 굉장히 예쁘게 보시기 시작을 하면서 마무리까지 잘 하라고 해서 2번, 3번 기도하고 하세요. 이번 방생에서 바로 운이 정말 자꾸 못 잡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운을 트여주려고 방생을 몇 마리 좀 더 해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방생 연락 못 받았는데 하는 분들은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의 방생이 아니라 운이 자꾸 놓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한정으로 방생 기도를 해드린 점이에요. 다른 분들은 그 방생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거기서 스탑을 걸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직 이번에 부족, 중앙절을 맞이해서 부족들이 다 나가는데 한 분은 태길이 나오지 않아서 부족이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해외 배송이야. 그러니까 더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어떤 생각 중인지 알아요? 이번에 입국하실 때 주게 생겼어. 하지만 더 빨리 보내실게요. 계속 할머니랑 여기 선녀님이랑 계속 기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적이 잘 도착할 수 있게 좋은 날을 보내드릴게요. 부적이라던가 무언가 물건이 나갈 때 있거든요. 비방용품들이요. 비방에 대해서 나갈 때는 왜 안 오지 까먹은 거 아니야. 기도처 왜 시작이 안 되지 이런 경우 있죠. 다 택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날 재수받아서 들어가는 뜻이니까 다 까먹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 지나서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경우도 한데 드린다는데 그거는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니까 참고하고요. 보통 2주에서 3주 특수 기도처가 특수 정성 재물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사방팔방 구하려 되고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주문 제작이 들어가거나 그래갖고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서운하면 나도 서운해. 알죠? 갑자기 점점 지치네? 그나저나 오늘 한복 너무 이뻐요. 찰떡 그 잡채. 이모도 찰떡 그 잡채 안에 이거 참 이쁘죠? 여기 밑에는 이런 색이에요. 이거 보통은 굿할 때는 이런 한복을 늘 입는데 오늘 용궁이가 나온다고 조금 멋 좀 부려달라고 했어요. 용궁이가 좋아하는 하늘색이니까. 스스로 이불 덮고 자는 대견한 홍이. 아이고 사람 같은 고양이네요. 저희 집 고양이도 침대에 살아서 자요. 저도 반려동물과 함께 할 거예요. 하트.
저도 곧 진행되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100중을 놓쳐버려서 너무 아쉬웠어요. 맞아요. 조상님들이 챙겨드리면은 사실 본인들이 수호령은 어떻게 챙겨줘야 돼요?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수호령의 존재와 조상님의 존재를 약간 교집합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조상님이 수호령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있고요. 돌아가신 어머니라던가 아버지 혹은 내 동생이라던가 형제 자매가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전생의 연 혹은 내가 전생의 동물이었을 때, 가축이었을 때는 그런 연 혹은 이런 돌아가신 사람들이 가축의 모습으로 돌아다니실 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수호령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다들 궁금한 건 수호령한테 뭘 해주고 싶어 하는데 수호령이 원하는 건 항상 말을 했죠. 행복했으면 좋겠어. 같이 희노애락을 즐기자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건강이 우선이에요. 오래 살아라 이 뜻이에요. 자, 이 부분만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전 조상님도 수호령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지내드리고 복을 받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상님들도 사실 굳이 안 챙겨도 되는 수호령님이 계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엄마 제삿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 챙겨도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못 담으면 8촌, 9촌 되는 분들이 정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중양절이라던가 백중을 좀 챙겨드리는 걸 좀 추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내 수호령을 자정하지 않거나 자정하다가도 기간이 짧을 때 그렇게 떠나가시면서 소원 성취하듯이 사라지시는 분도 있어요. 이 말즉 본인이 대접을 한 즉시 그때 바로 가장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소원을 펑 하고 이루고 사라질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점사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개인적으로 문의해주세요. 우리 안내만 이만큼 길거든. 그래서 깜짝 놀랐어. 맨날 점집 투어에 다니는 우리 신돈이 한 분 있거든요. 여기 안내문 보고 조금 놀랬대. 왜 이렇게 기냐고. 그리고 가끔 보면 안내문은 하나도 안 읽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좌번호는 어딨죠? 다 있어. 여기 밑에 있어. 이거 뚜두두두두두 읽어야 돼. 그래서 요즘은 이모티콘을 좀 표시해놨어요. 그리고 안내문도 살짝 수정을 했고요. 해외 정사 안내부터 다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문의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M이나 카톡, 메시지 모두 가능한데 전화만 안 해주시면 돼요. 전화 잘 안 받아요. 우리 엄마 전화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화만 하면은 스팸 광고일까봐 그냥 끊어버려요. 오케이? 특별히 싸우거나 한 거 아닌데 갑자기 단톡방 나가고 싶은 경우나 인연법이나 운과 관련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 개인 점사예요. 갑자기 본인이 사람을 회피를 한다던가 본인의 운이 변화된다고 느꼈다는 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 저 사람과 나는 연이 끝났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연을 정리하지 않으면 악연으로 남을 거야 하고 길연 순간에 끊으려는 버릇이 있고요. 또는 저 사람과 나가 관제가 들어와서 관제 승소 후 법률적인 문제가 엮일 수 있겠구나 하는 순간에 직감적으로 예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하는 경우가 있다던가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저 사람이 나와 지금 운이 다른 시기야. 저 사람이 애군이 있어 라고 귀신이 있어 라고 나도 모르게 느껴서 나가려고 피하려고 말도 걸고 싶지 않아서 온라인도 피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오히려 귀신병, 신병에 걸려서 모든 인간관계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셀프 자학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또한 신병의 증상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자꾸 외톨이 아웃사이더 나를 점점 썩어가게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 신병을 되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이런 상황들은 다양하게 엮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개인 점수가 필요해요. 저의 수호령이 너무 궁금합니다. 나중에 점사 볼 때 물어봐요. 다들 수호령이 존재는 다양하니까요. 도영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다른 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누군가가 들어주고 계실까요? 그럼요. 다들 그건 정말 중요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많지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복을 받고 그 사람도 복을 받아요. 나눠가는, 오히려 복이 돼. 2배, 3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잘못됐으면 좋겠어. 이것보다는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선한 소원을 빌잖아요. 그러면 그쪽 조상님들도 대접을 해줘요. 조상님에서 대접해주고 나는 내가 믿는 신령님, 내가 믿는 신, 하느님, 부처님, 신령님 이런 측에서 원력을 주시겠죠? 그러면 내 복과 그 사람 복이 더블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호. 관제를 피하면 나중에라도 다시 그 피한 관계의 관제가 다시 저에게 올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겠어. 관제를 피했는데 왜 다시 그 관제가 부메랑으로 오죠? 갑자기 제 모습 바꾸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도 기운을 타는 걸까요? 간단하게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화장 옷 스타일 혹은 나아가 성형까지 갑자기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되게 다양해요. 본인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운의 변화, 애군을 떼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대운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리적인 건강 상태, 정신 상태 이런 부분 혹은 내가 어떤 빙의형에 의해서 선택된 구간이 있는지, 하나하나 조상의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수호령과 나의 합작으로 이미지 변화를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운, 인연에 관련돼서 그 사람의 이상형이 되고 싶은 건지 되게 다양하게 변화하기 시작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소속하고 있는지 보고 싶으면 한번 점사를 보는 걸 추천해요. 자꾸 점사 영업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건 공짜 점사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다양하게 물어보고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다양한 경우일 수가 있다. 내년 신년 운세는 언제부터 볼 수 있을까요? 내년 신년 운세는 12월 중순부터 예약이 가능하고요. 그때부터 지금 벌써 12월 마지막 주는 예약이 차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날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추가로 넣을 예정이거든요. 요즘 안내문 보니까 삐까뻔쩍하게 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길어질 수도 있어. 다들 멀티 메시지 차단이 있다면 조금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카톡이나 DM으로 부탁해요.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령님 사랑스러운 도령. 자, 기도는 잘못하면 귀신이 듣고 문제가 된다 해서 장소를 잘 자리하거나 주체를 마음속에 생각해두고 해야 된다 들었어요.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죠? 다들 기도라는 거는 종교별로 조금 다를 거예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화살 기도라고 어떤 특정 대상을 위해서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좀 많이 하고요. 평화를 빕니다 하고 중간에 서로한테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요. 불교에서는 나를 내려놓는 것, 내려놓는 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집착을 해서 좀 파괴하는 경향을 다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내가 이걸 원하는 건지, 마음에 병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자의 욕구인 건지, 정말 간절하게 사랑하고 있는 건지, 나의 전생의 문제인 건지 뚜렷이 보는 기도들이 있는 편인데요. 사실상 이렇게 형아들이, 누나들이 기도를 할 때는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게 최고예요. 물가에서 기도해도 되고 어떤 걸 기도해도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몸은 내 거고 난 절대 죽고 싶지 않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면 그 기도, 내 목소리를 듣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저기 나무신령님이 나를 안쓰럽게 보는구나. 부처님이 나를 슬픈 눈을 보고 있어. 저기 산신령님이 나를 응원하고 있어. 나한테 뭐라고 말을 걸고 싶어하는 것 같아. 나한테 응원한다고 하고 있어. 이거는 빙의예요. 허주가 들릴 수도 있고요. 빙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빙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은 무당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니면 그 무속의 길, 무교의 길, 이 길에 가는 수행자가 되기도 해요. 본인은 종교인이 아니 하고 싶은 금전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신의 뜻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 현실에 살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내가 어떤 슬픔이 있고 그 슬픔을 마주보면서 나를 다독여주는 시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깨끗한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하라는 거야. 만약에 바닷가에서 기도해. 근데 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어서 그럼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었겠지? 그러면 누가 보면 그래. 아, 수세기가 들렸나봐. 그 자살해버렸어.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보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세상에는. 그걸 자꾸 다스리려고 하는 거고, 그게 명상이고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기도가 어렵다 생각하지만 그냥 깔끔하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얘기를 해볼게. 기도를 한다죠? 화요일이에요. 큰일 났어요. 주 5일째인데 앞으로 수, 목, 금 3일 더 출근해야 돼요. 잘 살게 해주세요. 내일 상사가 저를 쫓아오게 해주세요. 끝. 이게 기도라고. 끝. 더 이상 바라지도 듣지도 말아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면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제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지켜봐 주세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난 할 수 있다. 마무리 100% 만족도 오케이. 이게 100점 기도. 이해가 되죠? 다들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요즘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엄마가 머리채 붙잡고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혼낼 때 많거든요. 산신각이나 이럴 때 데리고 가서 손님들, 신도님들 빨리 보면은 기도를 할 때 옆에서 무슨 기도 했어요? 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 셋이 선녀님하고 애기 선녀님이 뭐라 하는 거야. 엄마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나중에 되돌려 받겠죠?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되돌려 받는 건 내가 좀 팽이었구나. 이게 내가 내 자신한테 상처받는 걸걸? 서로 엄청 끌리는 경우는 다 인연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사랑스러워라. 감사해요. 오늘 정말 제가 들어야 할 말, 도움될 말 잔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새기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조금 이런 종교관념에서 오해가 많은데 정말 현실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점사를 보더라도 그 점사에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한 순간 그래 8월 3일 8월 3일에 내가 인연을 만난다 해서 그렇다고 그런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집착을 할수록 오히려 어떤 주제가 쓱 지나가다 너 그날 기다려? 그러면 장난쳐야지 하고 톡 하고 건드려 가는 경우가 있어. 기도로 하는 사람이라던가 기도라는 말 이렇게 도령한테 의리하는 것처럼 부족 방어 보호 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가물강어 특히 빙의가 잘 되는 부분 있죠. 나도 뭐 빙의했다고 그걸 인지하면은 그러면은 무당에게 귀신이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하게 그런 경우에 운이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그때 안 좋은 사고 조심하라 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내가 안전수칙을 좀 더 인지하겠다. 내가 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양쪽을 더 잘 살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 항상 우리는 뭐를 하세요? 언제 나가지 마세요? 언제는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다 알려주니까 제발 본인의 운을 일부러 읽으려고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점사를 많이 보면은 몽개라고 해서
점이 뭉들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하늘이 너에게 이 신호타 힌트를 주거나 정답을 알려주는데 감히 그거를 의심을 하거나 본인이 여러 번 점을 본다면 네가 복을 받는 일도 부셔버리겠거나 혹은 시기를 감춰버리겠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몽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입으로 입보살이라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싫어할 거야. 나 같은 건 아닐 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을 쳐버리거나 안 돼 하면 진짜 안 되거든? 혹은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고 노력하지 않고 입만 움직이고 누워만 있다던가 수험생이 누워있으면 공부 하나도 하고 수능에 시험 안 치면 대학 못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점수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신한테 모든 걸 맡기고 본인은 논일기만 하는 경우 이런 부분은 제발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타이밍과 환경 그리고 인연의 순간을 다 시르타르처럼 만들어주고 옷감을 짜주는데 이모, 형, 아저씨, 누나들이 내팽개치면 나는 정말 화가 많이 나. 용궁이도 욕했잖아 아까. 쫌팽이라고. 이모들이 쫌팽이 되는 거야. 알았어? 자기 운에 대해서 너무 최하로 폄하하거나 너무 붕 떠서 당연하다 생각할 때 너무 기만을 하거나 자꾸 내가 추측을 하고 여러 번의 점을 보거나 악의적인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으면서 내 복을 제발 걷어차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발 맨날 제 밥 뿌려. 밥에다 재 뿌린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걸로 마지막 팁을 줬어. 이모들, 형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기 운을 쟁취하는 법을 마지막을 설명한 거거든요. 제발 잊지 말아줘요. 알았죠? 잊지 말고 잘 자는 대신 잊지 마. 제발 잊지 마. 알았지?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왔어요. 동자님인가요? 도령님. 나 도령이에요. 용궁도령. 아까 하시는구나 이제. 미안해요. 내일 또 올 수 있어요. 여기 오늘 좀 길게 할 거야. 화요일은 좀 길게 할 거고 앞으로 중간중간 깜짝 이벤트로 10분 15분 정도 방송으로 저녁 때 찾아올 예정이에요.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도망갈 거니까 그 타이밍을 잘 찾아와. 이모들 궁금한 거 말을 해줄게요. 오늘 힘내서 저 상사는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것도 얘기해줄게. 가끔씩 내가 기분 좋으면. 또 봬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생하셨습니다. 과몰이 금지. 맞아. 완전 무섭냐? 당연하지. 어떻게 점을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운명을 믿고 운명을 변할 수 있다 믿는다면 본인 운명을 싼티나게 행동하지 마세요. 본인이 자기 운명, 자기 가치를 폄하하는 거는 말 조심, 행동 조심, 생각 조심이에요. 제발 생각 있게, 제발 나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 몸을 귀하게 여기라고. 누가 본인 뒷담 까면 무너지면서 왜 그러는 거야? 본인 앞담 까게 만들지 말라는 거야. 용궁이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깔끔한 거 좋아해. 내가 왜 인복을 담당하고 인간관계, 대인 관계의 운을 다스리겠어요? 이런 걸 깔끔한 거 좋아하니까. 그렇지? 오케이? 입보살 조심할게요. 맞아, 이 이모가 최고네. 긍정자. 이거 좋은 생각하기, 노력하기, 움직이기. 동료님 아니야. 누가 동료님이래. 난 어쨌든 존경하지 하는 마음을 살고 있어요. 이모도 멘탈 가끔 빼거든요. 이모도 자기 운 가끔 무전시 때 있어. 거짓말 치지 마요. 좋아요. 처음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도 봤었는데 조금만 봐야겠어요. 1년에 한두 번 잘 들었습니다. 그럼 가끔씩 정말 무슨 사건이 터질 땐 봐도 돼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관제가 들어가거나 문서 작성을 하거나 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이사를 간다던가 인테리어를 바꾼다던가 고사 같은 건 여러 번 봐도 상관없어요. 이걸 한 번만 보라는 거야. 한두 번만. 하지만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점사 보러 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만약에 어떤 무당 선생님은 이번 달 별론데 이랬어. 근데 다른 무당 선생님
이번도 굉장히 재수가 좋은데 하면 이모는 뭘 믿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모는 전체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우울증에 빠지겠지.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대해 가지고 혼란스럽고 믿지도 않을 거고 다 사기꾼을 보겠지? 극단적인 예시예요. 그렇게 된다는 아니야. 나는 이모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도련이가 마시는 초코우유 타줄게. 우유가 없을 수 있어. 코코아 사줄게. 코코아가 없으면 차 타줄게. 이거 선착순이야. 알죠? 안녕.